자, 첫 번째 작품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구의 근황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지구의 근황. 근황이 무슨 뜻이죠? 근황. 요즘 소식, 그죠? 요즘의 형편. 이런 얘기죠, 그죠? 네. 요즘 상황, 이것을 근황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생태계의 위기 상황이 있다. 왜 생태계에 이런 위기가 왔을까요?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죠? 인류는 앞으로 110억 명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110억 명까지 간다 그러면 지구 같은 별이 3개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많죠. 다들 살기가 너무 편해졌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 생태계 위기 상황에서 그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 지구의 근황을 통해서 문학에서는 어떤 것을 다루느냐? 공동체의 문제를 인식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적인 태도나 어떤 사고를 우리가 문학에서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학습자들이 이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에서 공동체의 문제와 관련된 것을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제재 지도의 중점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재, 다시 말해서 이 작품이 중심 소재로 삼고 있는 게 뭔지 보겠습니다. 생명력을 잃어가죠. 오늘날의 지구는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과연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뭔가 조금 기후에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나무의 이야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재가 되는 것, 소재가 바로 나무죠. 그래서 생태계의 위기를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생명력과 희망을 주던 나무였는데 과거에는, 현재는 본성하고 달라요. 도심에 필요하니까 이렇게 우리 지금 학원 앞에 이 나무가 큰 게 심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 나무가 현재는 도심 속에서 장식처럼 갇히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 작품에서 이제 그 표현 효과입니다. 일상적인 언어를 의도적으로 파괴를 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연을 인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생각에 비판적 의문을 제기한다. 자, 자연과 인간은 우리가 옛 우리 선조들의 사상을 보면 인간이 자연의 일부다. 자연과 인간은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여기서는이 아니라 현대 문명으로 들어오면서 이 자연은 수단화되었습니다. 그죠? 자연은 얼마든지 막 그 개발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석유를 그렇게 캐다가 지금 막 자동차 연료를 이렇게 사용하라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 인간이 그렇게 다 망가뜨려 놨다면 지구 대기를.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비판적 의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연을 인간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인간 중심적 생각, 그리고 자연을 마구잡이로 그냥 황폐화시키고 그 자연을 오염시키는 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자연관이 바로 여기서 드러내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간의 자연관에 들어가 있는 문제죠. 그래서 생태적 위기를 인식하면서 인식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인간과 자연의 본래적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존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자연하고 공존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광범위하게 자연을 다 훼손하고 있어요.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것을 소비하고 더 소비하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돈을 얼마나 가져야 우리가 행복할까요? 알 수 없거든? 돈을 얼마나 가져야 돼? 그죠? 우리는 갖고 있는 것에 지금 만족할 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자, 보겠습니다. 핵심 정리. 현대시이고 자유시이면서 생태시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과 연결해서 우리가 읽을 그 작품이 바로 풀비린내에 대하여 라고 하는 생태주의적
고차를 담은 수필이 바로 이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자, 성격은 비판적이면서 성찰적입니다. 성찰을 시도하고 있죠. 주제는 도심에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자연. 자, 가령 저 남산의 소나무들이 후손을 이렇게 번식하기를 포기하고 솔방울을 더 많이 달고 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야. 그러고 있다. 그죠? 남산 위에 저 소나무. 그죠? 그래서 그 남산에 소나무가 많은데 우리의 고유의 나무 중에 하나가 소나무 아니에요. 근데 이 소나무가 다 막 말라 죽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아카시아 같은 그 나무들의 이제 공격을 막 받는다. 그래서 도심에서 생명력을 잃어가는 자연이 주제입니다. 자, 기억 속에 있는 나무와 현재의 나무, 이것을 강조된다. 이렇게. 자,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장의 어순을 뒤바꾸어서 사용한다. 의도적으로 이 언어를 파괴하죠. 다음에 생동감, 음성상징어가 나왔죠.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행간 걸침이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의도적인 변화 주기를 통해서 시상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를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뭔가 좀 참신한 느낌을 주는 거죠. 자, 작품의 짜임 밑으로 이제 가볼게요. 의도적 변화 주기를 통해서 시상이 강조되고 있다. 지워도 되겠죠? 작품의 짜임입니다. 1연은 사람들이 추억하는 나무의 본성이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추억하는 나무의 본성이 있고, 2연은 우리의 현실을 보자는 거죠. 도심 환경에서 공해 물질에 늘 시달리고 있죠. 좀 전에도 이 앞으로 차가 막 지나갔지. 이 나무들은 계속 거기에 시달리고 있다. 자, 3연입니다. 인공적인 도시 속에서 지금 순환당하고 있다. 그리고 4연, 생명을 위협받는 나무, 여기에서 더 확장되니까 지구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 전 지구적인 위기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구의 근황은 기억 속의 나무와 현재 나무가 대비되는 모습을 바탕으로 지구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가 생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태도를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바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나무를 기억한다. 사람들 가슴에 늘 푸른 붓이 되었다. 자, 푸른색이죠? 색채 이미지가 강조됩니다. 사람들이 자연을 떠올리게 하던 나무. 푸른 붓입니다. 푸른색으로 이렇게 붓처럼 생겼죠. 모양이 붓처럼 위에 뾰족하게. 푸른 붓이 되던 나무를 사랑한다. 어디서 보나 등은 없고 가슴만 가졌다. 등이 없다는 것. 선생님이 이렇게 등 돌리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을 외면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돌아서면 어때? 가슴을 보여주는 것. 즉 자신을 보여준다. 자, 외면하지 않고 안아주었다는 뜻입니다. 나무를 추억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추억하느냐? 바람 불 때마다 여린 식물의 뿌리를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식물들을 이 나무는 지켜주었다. 나무를 애도한다. 애도,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죠. 꿈의 하늘을 향해 서서히 솟아오르던 녹색 분수입니다. 나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분수처럼 위로 솟아올랐다. 꿈의 하늘을 향해. 그죠? 그래서 푸른 잎 가득했던 나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나무가 말라 죽으면 그 죽음을 슬퍼한다. 자, 이 네 가지 행의 공통점은 전부 도치법을 썼죠. 사람들 가슴에 늘 푸른 붓이 되던 나무를 기억한다 이랬는데 나무를 기억한다 하고 강조하는 것을 뒤로 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운율이 형성되죠. 나무를 뭐뭐 한다. 나무를 뭐뭐 한다. 그죠? 운율이 형성돼.
던, 뭐뭐한, 그죠? 던. 요것도 운율 형성 요소죠. 자, 그래서 앞에 나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늘 푸른 붓이 되던, 등은 없고 가슴만 가지고 있던, 이거 되죠? 뿌리를 잡아주던, 서서히 솟아오르던, 나무가 계속 자라나는 것을 꿈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에 비유했다. 자, 그래서 나무와 함께 한 과거를 지금 추억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를 이렇게 추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련의 핵심은 사람들이 추억하는 나무의 본성입니다. 아름다운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 나무를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하고 추억하고 그 나무가 말라 죽으면 애도했고 이렇게 해왔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겠죠? 자, 현재를 보시면 나무가 산다. 사람들 마을에 사람들처럼 산다. 나무가 어디에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을에 있습니다. 인공적인 환경에서 본성을 거슬러 살고 있는 나무, 현재로 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행간 걸침이 나타나요. 왜 행간 걸침을 사용했는가 중요하겠죠? 줄을 사람들처럼 줄 맞추고 그 다음에 격조에 맞춰. 줄을 맞추고 격조에 맞췄다. 자, 이게 지금 뭘 의미할까? 인공적으로 사는 거죠. 본성을 거슬러 인위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왜 그럴까요? 인간들의 이기심 때문이다. 우리가 이 환경을 망가뜨리면서 나무의 본성도 지금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나무가 산다. 어디에? 아황산가스가 질주하는 아황산가스입니다. 즉 산성비의 원인이 되고 막 지금 화합물, 화학적인 막 물질이 막 생성된다. 자동차가 지금 막 달리고 있죠. 거기서 나오는 매연이 담배 피는 것보다 훨씬 해로워요. 그죠? 근데 플러스 담배를 피니까 이제 금연하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저기서 나오는 매연은 훨씬 더 독한 거죠. 독성 물질 아니야. 근데 저건 안 잡고 담배 피는 거 막 잡는단 말이에요. 뭔가 부조리한 부분도 있죠. 물론 담배는 피지 말아야지. 차도 몰고 다니지 말아야 될 거예요. 조금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좀 웃기는 게 많아요. 이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우스꽝스러운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조금 더 들고 나니까 별로 막 신기한 게 없어. 다 똑같구나. 다 부조리해. 그죠? 다 부조리해요. 졸지 마시고. 지금 이 수업에 학원에서 수업 듣는데 존나 부조리한 거야. 자, 그죠? 엄마 아빠한테 이 얘기를 해봐. 그지? 오늘 저녁에 굉장히 분위기 험악해지겠죠? 네. 갑자기 기습으로 이렇게 전화 드릴 수 있어요. 뒤에서 그런 짓 잘합니다. 수업 시간에 와서 좀 우리 아드님이 좋으시던데 이런 얘기 갑자기 해요. 네. 자, 좋을 수도 있죠. 얼마나 피곤하겠어. 어젯밤에 뭐 했어? 늦게 잤죠? 수행평가를 왜 그렇게 밤늦게까지 해야 될까? 미뤄놨기 때문이죠. 미뤄놨다가 전날 막 몰아치니까 그렇지. 평소에 조금씩 해놓으면 되는데. 맞잖아. 예. 됐죠? 예. 평소에 조금씩 해놨으면 되는데 몰아서 하니까 새벽까지 하는 거지. 미리 또 하는 게 힘들어. 그게 힘들어요. 그죠? 네. 그러나 다음날 내가 학교나 학원 같은 데 가서 좋을 거라면, 괜히 잔소리하는 것 같은 미안한데, 좋을 거라면 차라리, 일찍 자는 게 중요하죠. 일찍 자고 아침에 빨리 해야 되는데, 몇 시간이나 걸렸어요? 암기하는 게. 새벽 몇 시에 잤어? 새벽 2시에 자고 아침에 7시에는 일어나야 되니까. 5시간 자고 사람이 어떻게 버텨요? 7시간은 자야 되는데.
그쵸? 12시에는 잠들려면 학원 끝나고 2시간 안에 그 30분, 1시간 동안 몇 번만 해놓으면 어제 12시에는 잘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피곤하게 살아야 돼. 고등학교 한 40살, 50살까지 피곤하게 살아야 돼. 그래도 학생들 얼마나 좋아. 지금 19살까지만 학원 다니면 되지. 난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학원 다니고 있어. 그쵸? 지우는 이 얘기를 하는데, 와, 그 앞에서 몰래 졸고 있어. 와. 자, 나무가 산다. 어디에? 전부 계속 도치법입니다. 아황산 가스가 막 질주한다. 질주 나왔죠. 질주. 자동차의 매연 가스 정도. 꽥꽥 했습니다. 꽥꽥이 뭘까? 꽥꽥. 나무의 고통스러운 비명을 드러냈다. 생동감을 주는 거죠. 꽥꽥 나무가 산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통사 규칙, 일반적인 문장 규칙에 어긋나는 형태로 다양하게 막 이렇게 마치 랩을 하듯이 막 짓거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무의 현실, 공해 물질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걸 강조해주기 위해서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나무가 왜 본성을 거슬러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느냐? 인간들의 이기심 때문이죠. 지구를 마음대로 그냥 개발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써도 돼.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자, 다음 사면입니다. 기름진 시멘트산에 잡초처럼 나무가 산다. 했어요. 이 나무는 곱게 가꾸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공적인 환경에 아무렇게나 막 심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잡초처럼 살아요. 가꾸지 않아도 막 자라는 이런 형태로 살아가고 있다. 성장력이 왕성해요. 자, 성장력이 왕성한 시멘트국에 볼모로 잡혀온, 여기도 역시 행간 걸침이죠. 자연국의 사신처럼 그랬습니다. 자, 볼모로 잡혀왔다. 그러니까 지금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죠? 상대국에 억류되어 있는 상황. 그치? 그래서 병자호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 이 둘이가 잡혀가가지고 볼모로 한참 한 10년 이상 있다가 왔잖아요. 그죠? 10년 가까이 있다가 왔죠. 그죠? 10년 이상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꽤 오래 있다가 왔어요. 그치? 왔는데 소현세자는 넓은 세계를 본 거야.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아바마마 이렇습니다. 복림대군은 거기서 이제 안 설치고 가만히 있었다. 그랬더니 이 인조가 열받아가지고 아들 죽인 거 아니야, 사실은. 그리고는 둘째를. 그래서 결국 왕은 둘째가 됐죠. 그 효종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볼모. 그러니까 성장력이 왕성한은 누가 왕성해? 시멘트. 그럼 여기서 성장력 왕성하다는 것은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로 사용했죠. 부정적인. 요즘은 사람의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죠. 그래서 다들 키가 훨씬 더 옛날보다 커졌고 여성 호르몬이 더 빨리 와서 초등학교 한 3, 4학년이면 벌써 여성이 돼요. 그럼 벌써 구별을 해줘야 되죠. 구분해줘야 돼, 구별. 보호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남성하고 전혀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치? 근데 초등학교 3, 4학년이 벌써 그렇게 된다면 성장력이 너무나 왕성하지, 그치? 남자애들도 뭐 중학교 한 2학년이니까 키가 막 75, 80 되고. 그러니까 이제 촉법소년 이런 문제가 이제 벌어지는 거지. 그 막 덩치 큰 애들이 막 차 훔쳐갖고 타고 다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성장력이 왕성해. 현대사회는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게 되었다. 이 시멘트국에 볼모로 잡혀온 자연국의 사신처럼 나무가 산다. 시멘트가 나무로 푸른 문신을 새긴다. 시멘트가 나무 반지, 나무 먹거리를 하고 뽐낸다. 시멘트가 나무를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멘트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반생명적이죠. 반생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시멘트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 바로 인간이나 현대 문명을 상징합니다.
시멘트가 나무를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인공물에 자연은 전부 종속되었다. 이 세계가 살아가는데 다 그냥 이바지하면서 계속 혹사당하는 거예요. 지구라는 별을 계속 혹사시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연의 반격이 시작될 수 있죠. 멸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대멸종이 5번 일어납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시대 멸종 이런 게 일어났죠. 그랬다가 지금 이제 인류세의 이 특징은 뭐냐면 만약 멸종이 일어난다면 인간이 스스로의 생명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왜? 너무 똑똑해졌어. 너무 똑똑해져서 스스로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수준까지 똑똑해졌다. AI 시대 왔죠? AI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앞으로? 인간이 다 지금 이제 쫓겨나는 거야. 기계 시대가 오는 거예요. 벌써 이 스마트폰 이거 하나 때문에 너무 편리하지, 이거.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인간들이 전부 여기에 그냥 집중돼서 갖고 다니면서도 보고, 잠자기 전에도 보고. 그쵸?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너무 재밌어. 정말 좋아. 나도 여기에 막 중독된 것 같아요. 정말 중독 안 될 수가 없는 거지. 너무 편리하고 좋은데.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 끊어졌죠. 자연에 대한 인식 같은 거 없어. 심지어 바보들이 돼가고 있죠. 스스로 이걸 보고 이해가 안 돼. 국어 수업을 영어 수업처럼 지금 진행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영향을 받고 있는 세대입니다. 멀리 할 수도 없어. 이미 끝난 거예요. 지구는 환경 더 이상 과거로 못 돌려요. 금세기나 다음 세기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내 알바야. 어차피 난 죽었는데. 예. 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다음 세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본인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사세요. 만약에 진짜 문제가 온다면 인간은 또 대처할 능력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는 더 큰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좀 위험하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멘트의 의미, 여기서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볼모로 잡혀왔다. 시멘트가 나무로 문신을 새기고 나무 반지와 나무 목걸이를 하고 뽐낸다. 인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반생명적으로 자연을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캔에다가 막 쓰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인공적 도시 속에서 나무는 지금 순환을 당하고 있다. 했지만 결국 현대 인간 문명, 현대 물질 문명에 의해서 지구의 모든 환경이 지금 순환을 당하고 있다. 그거를 나무에다가 비유한 것이죠. 자, 사연 가보겠습니다. 가로수 혹은 담장, 그 푸른 시멘트의 넥타이. 가로수나 담장, 넥타이, 전부 장식이죠. 철커덕 했습니다. 철커덕. 가로수 혹은 담장, 시멘트가 자신의 목을 처단한다. 푸른 오랏줄입니다. 오랏줄은 죄인을 이렇게 호송할 때 오라를 받으라 이거 있죠? 오랏줄이 된다. 죄인을 호송할 때 죄인을 묶었던 줄이죠. 포승줄이죠. 자, 그래서 장식물이 될 수도 있지만 옥죄일 수도 있는 나무예요. 지구의 사지가 뻣뻣이 굳어진다 했습니다. 갑자기 마지막에 뭐가 등장했죠? 전 지구로 확장이 돼. 확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인공물로 뒤덮인 도시에 미세하게나마 지금 뭘 일으키고 있냐? 균열을 일으키고 있어요. 가로수 혹은 담장 시멘트가 자신의 목을 처단하는 푸른 오랏줄. 넥타이도 되었는데 될 수 있지만 오랏줄 장식물이 될 수도 있지만 스스로를 옥죄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고 인공적인 환경 속에 자연을 마치 장식물처럼 쓰다 보면 나중에 이 자연이 인간을 공격한다든지 자연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를 처단하는 문제로까지 비화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전의 창비 교과서에서는
사과를 먹으며 라는 시, 사과를 먹는다 라는 시가 나왔어요. 그 시가 들어있는 시집이 우울시의 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시를 썼어요. 자, 그래서 아주 그 참신한 방법으로 시를 쓰는 시인 한민복 시인의 작품이었습니다. 자, 페이지 맨 위에 내용 보겠습니다. 자, 나무의 본성이란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의 가슴에 늘 푸른 붓이 되고 등은 없고 가슴만 가졌고 바람 불 때마다 여린 식물의 뿌리를 잡아줄 만큼 다른 식물들의 생명을 이렇게 보호해 주었고 또 꿈의 하늘을 향해 서서히 솟아오른다. 마치 꿈을 꾸고 꿈이 점점 성장하는 그런 모습에 빗대었다. 이것이 본래 긍정적인 본성이었는데 지금은 또 다시 말해서 희망, 위로, 그 다음에 든든한 존재, 그 다음에 이상을 향한 자유로운 꿈, 이상 추구, 이런 존재. 그래서 이것이 나무의 본성이죠. 이 모든 나무의 모습이 왜 갑자기 끝에 애도한다고 합니다. 자, 기억 속에만 남은 추억이 되었기 때문에 애도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지금 지구 환경이 오염된 것을 나무의 죽음에 빗대었다. 이렇게 된 거죠. 나무의 죽음에 빗대었다. 자, 현재 나무를 보겠습니다. 줄을 맞추고 공원의 격조에 맞춰 살고 있는, 그죠? 인공적인 환경에 길들여진 채로. 자, 그러다 보니까 아황산가스가 질주하는 도시에서 굉장히 순환당하고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기름진 시멘트 산에 잡초처럼 마구잡이로 그냥 막 뻗어나가도록 그냥 관리도 안 해. 자, 시멘트국에 볼모로 잡혀온 자연국의 사신처럼 살고 있다. 그러니까 억류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래의 본성을 거스른 채로 살아가도록 강요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로속은 담장, 푸른 시멘트의 넥타이로 살고 있는데 이 푸른 시멘트의 넥타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장식물로 전락했다. 자, 그래서 시멘트로 뒤덮인 인공적 환경에 살면서 본성과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것이 과거와 현재 나무의 모습에 담겨있는 차이점. 넥타이처럼 살고 있으면 다행인데 시멘트 스스로의 목을 옥죄는 오랏줄이 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죠? 자신의 목을 스스로 처단해버린, 철커덕하고 잘라버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인간들은 지금 자살 행위에 가까운 것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 시어의 의미 보겠습니다. 나무는 자연과 생명력을 의미하지만 시멘트는 인공물, 오염 등 반생명적 이미지. 써놓으세요. 반생명적 이미지입니다. 이게 시멘트예요. 반생명적 이미지. 자, 시에 사용된 표현방법 두 가지죠.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도치와 행간걸침. 여기다 플러스 하나를 더하면 음성상징어. 그죠? 꽥꽥 혹은 철커덕. 이게 나왔다. 자, 도치와 행간걸침을 통해서 일상의 언어를 의도적으로 지금 파괴했습니다. 왜? 시상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죠. 그러면 시상의 강조가 뭔데? 우리가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연에 대한 인식에 비판적 의문을 제기한다. 비판적 의문을 제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시상은 바로 현대 문명을 비판하고자 하는 거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와 행간걸침. 이걸 사용해서 특히 행간걸침에서는 그 다음 행으로 걸쳐서 의도적으로 행을 바꾼 거죠. 그래서 시멘트국, 시멘트, 즉 현대 문명의 인공적 요소를 자꾸 강조해 줍니다. 자, 학습활동 가보겠습니다. 시상 전개에 따라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1연, 사람들이 추억하는 나무의 본성입니다. 그죠? 자, 2연, 도심 환경에서 공해 물질에 시달리고 있는 나무.
아황산가스가 막 질주하는 곳에 세워져 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나무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인공적 도시 속에서 지금 순환당하죠. 시멘트국에 잡혀온 볼모처럼. 그죠? 볼모로 잡혀온 자연국의 사신처럼 지금 살고 있다. 네 번째, 생명을 위협받는 나무. 결국 위기에 처한 지구. 갑자기 끝에서 시상을 확장했다. 자, 그러면 지구의 상황은 나무가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죽어간 것을 애도하듯이 지구도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 이렇게 해서 최근 3, 40년 사이에 온도가 몇 도 올라가 버려요. 그치? 그래서 참치 같은 게 지금 막 헤엄쳐 다니는. 상어 같은 게 막 출몰하. 원래 우리나라 바다에서 잡히던 이런 한류에서 좀 살던 그런 명태 같은 거 안 잡혀요. 지금 난류가 돼버린 거예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그런 해양 자원이 많은 그 조경수역이죠.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한반도 바다가. 그래서 원래 잡히던 거 하나도 안 잡히고 다른 것들이 지금 잡히다. 최근 3, 40년 사이에 급속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평균 온도가 1.5도인가 그 정도 남았대요. 그거 더 올라가면 이제 남북극이 다 녹고 있다는데.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한 가지 다른 가설이 있습니다. 이런 거 꼭 트럼프하고 비슷해지는데 그건 아니고 이게 우리가 망가뜨릴 수 있는 건지 지구가 일시적으로 전환을 하는 건지 과연 정말 인간이 그렇게 해서 망가질 수 있는 별이 맞는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너무 많아. 인간의 인류가 지금 80억이 넘는데 너무 많죠. 그 중에 1등 공신이 바로 인도예요. 인도가 40년 전에 인구가 6억인가 그랬는데 지금 15억이 넘었어요. 세계 1위야. 중국을 제쳤어 벌써. 왜냐면 그 힌두교는 살아있으면서 이 쾌락을 많이 누려야 된다. 좋은 거죠. 그죠? 즐거움을 많이 누려야 된다. 자식도 많이 낳아라. 자식을 낳는 게 쾌락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예.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우리 형제. 예. 자, 그래서, 그 집집마다 아직도 막 애들이 8명, 10명.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막 그 자원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데, 여전히 막 슬럼가도 많고, 문제가 많죠. 자, 도치법의 표현 효과 보겠습니다. 나무를 기억한다. 사람들 가슴에 늘 부시되다. 일상적인 언어 배치와 다른 문장의 느낌을 어순으로 참신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나무를 기억한다. 푸른 붓이 되던. 이렇게 갔죠. 되던 뒤에 간다.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다라는 것을 시상을 이렇게 강조한다. 자, 아황산가스가 질주하는 꽥꽥 했습니다. 꽥꽥.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죠. 따라서 생태계 위기를 겪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라든지 나무가 숨쉬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실감나게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 그죠? 그리고 도치는 시상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생동감은 시상을 강조하는 게 아니냐? 강조하는 거죠.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해서 도치와 그 다음에 이 음성상징어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겠죠. 당연히 그 밑에 보면 행간걸침이 있습니다. 의도적 행갈이라고 돼요. 의도적으로 행을 바꿔버립니다. 자, 기름진 시멘트산에 잡혀온 시멘트산에 잡초처럼 나무가 산다. 성장력 왕성한 해놓고 시멘트국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도적 행간걸침은 어떤 효과를 얻느냐 하면 시적인 긴장감을 유발한다. 그리고 중의적 해석이 강합니다. 나무가 성장력이 왕성한지 혹은 성장력이 왕성한 시멘트국인지 이런 식으로 행간걸침은 이 앞에 것과도 관계가 있고 이 뒤에 것과도 관계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성장력이 왕성한데 볼모로 잡혀서 시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아시겠죠? 그러면 앞에 거와 관계가 있죠. 만약에 뒤에 거와 관계가 있으면 성장력이 왕성해 다 먹어치우는 탐욕스러운 시멘트국에 와서는 볼모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시멘트국과도 관계가 있다. 시멘트국에 연결되면 자연 환경에, 만약에 나무에 연결되면 자연 그대로의 성장력에, 생명력에 초점을 두게 한다. 중의적인 해석입니다. 알겠죠? 중의적 해석. 자, 가로수 혹은 담장, 그 푸른 시멘트의 넥타이, 철커덕 했습니다. 자, 시멘트의 넥타이에 빗대었죠. 그죠? 그래서 은유법입니다. 나무는 시멘트의 넥타이, 이렇게 비유했겠다. 자, 그래서 시멘트의 넥타이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나왔죠. 여기 도시의 장신구로 전락해버려요. 액세서리처럼 그냥 심어놓은 거죠. 따라서 생명의 가치가 지금 훼손되고 있구나. 이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자, 그 바로 뒷페이지에 있었던 그 산문 했어요? 아니면 이 시만 했어요?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 그건 뺐는데 요거 했어요? 인도 정부는 어쩌고 저쩌고. 아 이거 했어? 자, 공동체 문제에 대처하는 태도를 살펴보자 했습니다. 여기 안 넣었는데 지금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국으로 독립한 인도 정부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벌목 허가를 막 남발해서 산림을 무자비하게 막 파괴했죠. 그러나 나무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던 인도 주민들은 산이 분노해서 산사태나 범람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73년 인도 정부가 테니스 라켓 제조 회사에 히말라야 산맥 인근의 숲을 벌목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라켓의 원료가 되는 나무를 얻기 위해 숲에 있는 300그루가량의 나무를 베려고 했어요. 숲 주변에 마을이 있었는데 당시 마을의 남자들은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일을 하러 나가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성들 뿐이었습니다. 벌목 소식을 듣고 여성들은 숲으로 가서 벌목 대상이 된 나무들을 감싸고 나무를 베려면 먼저 내 등에 도끼질을 하라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 이 여성들의 시위 덕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벌목이 중단되었다. 자, 이 일을 힌두어로 끌어안다라는 의미의 칩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벌목에 대항하는 칩코 운동이 인도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1976년에는 칩코 운동으로 36만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매 10년간 벌목 금지 명령까지 이끌어냈다. 자, 자연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공동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거죠. 칩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 가사입니다. 나무꾼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도끼질 당하지 않은 푸르고 아름다운 나무와 숲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나무와 숲의 본래 모습.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 떨어진다고 걱정하고 더 많이 낳아야 된다 그러지. 지구에 지금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 말 자체도 상당히 이기적인 거야. 선생님 별로 좋게 안 들려요. 우리가 원래 한 2천만 명, 3천만 명 정도 사는 게 적당한 나라야, 여기. 그런데 너무 많아졌지, 갑자기. 2천만 명에서 5천만 명까지 2배 반으로 오는데, 한 세기가 안 걸렸어요. 일제강점기 이후, 독립 이후,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한 80년 사이에 2.5배가 증가한 거예요. 너무 많아졌어요. 북한까지 합하면 지금 얼마야? 그래서 우리가 5,300만 명, 5천만 명이라고 칩시다. 북한이 2,500, 7,500만 명. 그런데 우리 남북한 전체가 2천만 명, 3천만 명밖에 안 됐다. 그죠? 2배 반, 3배가 만들어. 그렇죠? 2천만 명이었는데. 2천만 조선의 동포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3.1 운동할 때. 근데 1세기 만에 3배 반이 늘어났잖아요. 4배 가까이 늘어났죠. 지금 북한하고 합치면. 너무 많이 늘어났다. 출산율을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가지를 잘라. 뭐, 제 개인적, 주관적 견해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가지를 잘라 나무가 흉한 모습으로 변하게 만들지 마시오. 나뭇잎들을 죽여 없애지 마시오. 나무꾼들이요. 숲은 우리에게 물이요, 식량이요, 또한 생명이요.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자연의 본질을 얘기해요. 자, 밑에 이 작품과 칩콕 운동에 나타난 나무를 대하는 자세를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나무는 인간에게 도시의 인공적 환경에 처해서 생명의 위협받고 있는 존재. 왜냐? 도시의 액세서리 정도.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인간에게 도구로 전락했어요. 그죠? 나무 반지, 나무 목걸이 막 차고 뽐낸다. 자연은 그냥 도구야.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 자, 칩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무는 인간과 같은 생명을 지닌 존재다. 그래서 자연과의 공생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칩코 운동과 이 지구의 근황이라는 시에 등장하는 인간들의 차이,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뻔한 내용이어서 굳이 뭐 안 보셔도 이따가 드리는 문제에 다 들어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자연은 인간과 함께, 중요하죠? 인간과 함께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 자, 그러면 지구의 근황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뒷페이지 보세요. 작품 해제입니다. 지구의 근황은 나무를 소재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의 지구의 모습이죠. 그죠?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기억 속의 나무는 함께 자라며 희망을 주는 존재였어요. 이 기억 속에서는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오염된 공기와 시멘트에 파묻혀서 어떻게 바뀌었죠? 생명력을 잃은 종속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희망에서 종속적 존재로 전락해버렸다. 자, 일반적인 문법 규칙에 어긋나게 표현합니다. 문장의 어순을 의도적으로 바꾸죠. 그죠? 그래서 통사 구조를 어긋나게 표현했거나 도치를 사용했다.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나무가 놓여있는 상황에 대해서 뭘 갖게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눈여겨 안 보니까 자꾸 틀리는 거야. 비판적 의문을 갖게 만드는 문장 구조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어순으로는 그렇구나, 또 뭐 자연환경 보호하자는 얘기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나무가 산다, 시멘트국에 잡혀온, 볼모로 잡혀온 자연국의 사신처럼 이래버리면 하고 비판적 의식을 갖게 한다. 그래서 시어는 항상 파격이에요. 격식을 파괴한다. 그래서 자유로운 변형과 상상과 파괴, 여기에서 시의 상이 강조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비유적 표현과 음성상징어, 비유와 음성상징어. 그죠? 그래서 나무가 인공적 상황에서, 환경에서 힘겹게 살고 있고 지구의 생명력도 점차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형성하여. 자, 이것이 바로 생태문학입니다. 생태계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문학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기억 속의 나무와 그 다음에 현재의 나무 차이. 기억 속의 나무는 자, 이런 거 갑자기 서술형에 딱 쓸 수 있도록 문제 출제하면 서술형에 있으면 단답형으로 쓸 수 있어야죠. 기억 속의 나무는 생명력과 희망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현재의 나무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종속된 존재. 그죠? 시멘트의 넥타이가 되었다. 넥타이는 어때? 이렇게 있는데 이 위에다가 장신구처럼 액세서리로 이제 매는 거 아니야. 근데 너네 그 액세서리 자꾸 차다가 나중에 거기에 철커덕 목 잘리는 수가 있어. 조심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지구의 근황이라는 작품을 보았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풀 비린내에 대하여 하겠습니다.